2010년부터 학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한 11년, 만으로 11년이 넘었거든요. 만으로 11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게 매년 학원을 하나씩 창업을 했어요. 뭐 학원도 하고 스터디 카페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매년 창업했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그럼 제가 학원 하나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한 10군데 이상은 가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사용 목적으로 찾은 데만도 100군데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전국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와이프랑도 되게 많이 갔는데 뭐 인천, 뭐 서울 곳곳, 경기도, 경기도는 진짜 그냥 다 가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분당에는 분당은 그냥 정말 웬만한 상가 지역은 다 가봤고,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뭐 광역시급 뭐 이런데 당연히 다 가봤고, 거제, 창원 뭐 이런데 뭐 제가 그냥 뭐 다 가봤어요. 네, 전부 다 가봤어요. 그러니까 좀 학원 할 만한 데 있나, 네, 전국 방방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하도 많은 곳을 보다 보니까 저는 뭐 상가 투자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내 학원 해야 되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어떤 데를 좋아하나, 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저만의 관점이에요. 전 뭐 상가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저는 이렇게 해서 뭐 좋은 빛을 많이 봤으니까, 네, 제 인사이트를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원을 오픈한 곳들을 일단 좀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어떤 데 입지를 좋아하는지 힌트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학원을 낸 데가 분당에서 처음에 학원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오픈한 거, 실사용 목적으로 오픈한 데가 여기에요. 여기 효자점 프라자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입지예요. 이런 입지가. 보시면 세대수를 잘 봐요. 세대수를. 여기에 710세대 있죠. 여기 648세대 있고 730세대 있고, 뭐 그냥 요것만 합쳐도 여기 뭐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 630세대 있고,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한 3000세대 되거든요. 이렇게 걸어서 올 수 있는 항아리권, 항아리 상권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이 가장 메인 상권이에요. 여기서 3000세대가 걸어서 올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처음 학원을 오픈한 곳이에요. 여기에 힌트가 많습니다. 네, 제가 학원을 아무 데나 오픈하지 않아요. 네, 진짜 제가 학원 하나 오픈하려면 최소한 한 30군데 이상 가보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실사용자니까 제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임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이런 데를 좋아해요. 이렇게 아파트 대단지를 끼고 있으면서 이런 길은 그냥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차가 다니긴 하지만 뭐 그냥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닐 수 있는 길. 제가 생각하는 길은 찻길. 제가 생각하는 찻길은 신호등이 기준이에요. 신호등. 신호등이 있냐 없냐, 이게 진짜 크거든요. 상권을 분석할 때 신호등을 잘 봐야 돼요. 신호등. 신호등도 근데 여기는 신호등이 있긴 있는데 좀 짧죠. 근데 대로가 있어요. 대로가. 그거는 완전히 그냥 다른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상가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 걸어서 오면, 여기서 오면 한 2분 내에 올 것 같고, 여기서 와도 한 5분 내에 오겠죠. 여기가 걸어서 5분 상권이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후단지예요. 이게 저는 상가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바로 건너편에도 단지가 엄청 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 두 개 합치면은 1700, 1800, 3500세대네요. 그러면 여기랑 제가 여기 처음에 여기다 오픈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랑 합치면 3500세대. 여기도 되게 세대수가 크긴 한데 여기는 근데 약간의 거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이 되게 중요해요. 마음의 거리가 대단하거든요. 이거 뭐 길 건너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에요. 애들은 여기 막 요런 길이에요. 신호등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좀 작은 길이긴 해요. 요 길이거든요. 요 길? 네, 애들은 막 그냥 무단횡단 하는 수준인데 하면 안 되죠. 요 정도인 거를 두 개 건너고 이쪽으로 또 건너면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해 가세요? 요 정도. 요런 길. 요런 거는, 이거는 좀 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여기 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주민이야. 여기 주민인데 여기는 상가를 간다. 뭐 요거 신호 보고 건너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건너잖아요. 이거는 그냥 붙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차가 다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저는 찻길로 생각하진 않아요. 예, 이게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신호등 기다리지 않고 건너는 거는 그냥 쉽게 가는데, 신호를 기다려야 되면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를 일단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신호를 건너야 되면 한 3분 정도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5분 내 상권에 한 30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는 신호를 건너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한 5분 내고 여기까지는 한 10분 내 상권, 여기가 한 3500세대 정도 됩니다.
이것만 합쳐도 6,000세대가 넘죠. 여기는 무지막지하게 좋은 상권이에요. 전국을 다 뒤져봐도 이런 상권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데는 실제로 가보면 공실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상가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공실이에요, 공실. 공실 파악만 잘 해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 오픈한 상가는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오픈한 상가는 여기였어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학원을 오픈했었고, 그 다음에 오픈한 학원은 여기에요. 비슷하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산프라자 써있는 데 있죠. 여기도 비슷한 입지예요. 네,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뭐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대단지들 푸른마을 쌍용, 푸른마을 벽산, 푸른마을 신성 뭐 이런 거 있고, 삼익, 서안, 롯데, 파크타운 이렇게 있잖아요. 파크타운이 분당에서 학군이 제일 좋습니다. 네, 여기 내정중학교, 순회중학교 예, 제일 좋고, 걸어서 올 수 있는 5분 상권의 네, 아파트 단지들 되게 많죠. 그리고 걸어서 올 수 있는 단지들, 여기 새벽마을도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일로 다 옵니다. 한솔마을도 일로 오고, 여기도 일로 와요. 뭐 여기도 올 수는 있는데 여기 좀 멀어요. 저는 이거는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만 해도 한 3,000세대 될 것 같고, 여기도 한 3,000세대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치면은 여기도 한 3,000세대 될 것 같고, 여기도 한, 여기 뭐 여긴 되게 커요. 네, 여기도 한 3,000세대 된다고 치면 상권이 엄청 좋죠. 네, 잘 될 수밖에 없는 입지예요. 이런 입지를 잘 찾아내는 게 가장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 이런 길은 괜찮죠. 여기는 신호등이 있으니까 약간 좀 떨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오픈한 학원은 여기에요. 분당에서 오픈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확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확장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매년 한 개씩 냈다 그랬잖아요. 네. 1년에 하나씩 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제가 분당에 냈어요. 조금 감이 오시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동탄에서도 학원을 냈었는데, 네, 여기도 제가 매우 좋아하는 상권이에요. 솔빈마을과 나루마을이 있는데, 뭐 동탄 사시는 분 많죠? 여기 보면 세대수는 안 볼게요. 키워야 보여서 잘 안 보여가지고, 여기 이게 있는데 상가가 다 여기로 몰리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11자 상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네, 학원을 냈었어요. 수학몬스터라는 학원을 냈었고, 네, 11자 상권 좀 보이시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그냥 다 걸어서 올 수 있죠. 여기는 길 하나 건너면 올 수 있고, 여기 학원가가 몰려있기 때문에 다소 멀지만 여기서 다 셔틀이나 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걸어서 올 수 있는 이런 입지죠. 이렇게 몰리는 입지를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상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항아리 상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 항아리처럼 거기로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대단지들이 많고 상권이 한 곳으로 몰린 곳. 네, 이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권입니다. 그리고 좀 중심 상권이 있어요. 중심 상권은 뭐 홍대나 뭐 명동이나 강남역이나 뭐 이런 데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간 서현역? 분당에서는 뭐 서현역? 뭐 이런데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데 왜 안 좋아하냐면 비싸요. 유동인구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약속 장소 잡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상권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데 좋아해요. 이런 데 항아리 상권 주변에 아파트 몰려있는 데. 이동탄에는 그런 데가 어디냐면 여기도 이동탄에도 이쪽에 좀 있고, 여기도 일종의 11자 상권이죠. 왜 11자라고 하냐면 생긴 게 11자예요. 여기 상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일자 있죠. 여기도 이렇게 쭉 일자 있죠. 그래서 11자 상가라 그래요. 아까 거기도 보시면 11자 모양이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11자 모양이죠. 여기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일자 쭉 있고 11자 상가죠. 주변에 아파트 둘러싸고 너무 예뻐요. 이런 데를 좋아합니다. 위례도 한번 가볼까요? 위례는 단점이 비싸요. 상가 엄청 비싸요. 네. 요런데 뭐 그냥 딱 봐도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좀 보이시죠? 여기 상가가 여기 이렇게 몰렸죠. 네. 이런 거 보면 상가인 줄 아셔야 되고, 이런 거 보면 아파트인 줄 아셔야 돼요. 아파트가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데 상가는 여기밖에 안 보이죠. 상가 몰린 데는. 이런 데는 뭐 그냥 무조건 좋죠. 가보시면 알겠지만 공실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데를 기다려서, 이런 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네. 임대를 들어가시든 아니면 매입을 하시든 이런 데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런 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데가 약간 중심상권 같은 거거든요.
네, 그쵸. 상업지잖아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일단 비싸. 네, 그래서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자마자 아는 게 일단 상가 크기가 빵이 엄청 크죠.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상권 근처에는 도로가 이렇게 되게 넓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도로 넓은 거. 도로가 넓죠. 이렇게 4차선이잖아요. 뭐 이게 뭐가 넓냐 하실 수 있는데 마음의 거리는 대단합니다. 네, 여기 아파트 사는 사람이 여기 있는 상가를 가면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횡단보도 기다렸다가 여기 지나가가지고 여기서 아이스크림 다시 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와가지고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야 돼요.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 푸주간에 간다. 와갖고 띡 사갖고 가면 돼요. 이해 가세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네,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돈이에요. 항상 동선을 생각해야 돼. 동선을. 실제로 걸어갔을 때 얼마나 걸리나. 그리고 횡단보도는 한 2분 정도 추가하시면 돼요. 마음의 거리는 더 많이 추가해야 되고 횡단보도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안 건너고 얼마나 많이 올 수 있는가 이런 게 좀 중요해요. 강동 쪽 볼까요? 지역을 이렇게 가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좀 많이 와요. 네, 여기가 좀 신도시 쪽이잖아요. 일종의 상일동역인데 아르테온 있고 뭐 그라시움 있고 여기가 다 대단지죠. 여긴 그냥 딱 봐도 상가가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상가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죠? 또 뭐 여기 조금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런 거만 봐도 상가인 줄 알거든요. 이쪽에 이런 상가들이 있긴 있는데 이런 상가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런 거는 뭐랄까 상가주택 상가예요. 1층만 있는 거. 상가는 클수록 시너지가 납니다. 상가는 큰 게 좋아요. 무조건 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상가는 이렇게 상가가 요런 누가 봐도 상가인 그냥 건물 전체가 상가인 이런 상가죠. 그런데 요런 데 있는 상가는 뭐 스시상 뭐 이렇게 써있는 데잖아요. 이런 데요. 상가주택에 있는 이런 상가예요. 여러분들 이런 데 많이 가시나요? 이런 건 일부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가를 좋아하지 않아요. 상가주택 1층 상가 이런 데는 밀집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다 빌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걸어서 올 수 있는 건 맞긴 한데 세대수가 많이 적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잖아요. 그죠? 아파트니까 그라시움 몇 세대야? 이것만 해도 5,000세대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상가가 정말 여기는 비싸도 좀 괜찮을 수 있는 게 비쌀 거예요. 되게 신축은 그냥 다 비싸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비싸도 괜찮을 수 있는 게 그라시움만 해도 5,000세대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상가 가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길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상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마 공실 없을 텐데 있어도 비쌀 거고 여기는 되게 좋은 상가예요. 비싸더라도 이런 데를 사면 좀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쉽죠? 상가 투자 이렇게 쉽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상가 강의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너무 쉬운데? 제가 강의를 안 한 거예요. 돈 받고 하기 좀 애매해서. 되게 쉽거든요. 사실 상가가. 이런 데만 투자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하니까 네,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한 80%는 벌써 다 했어요. 네, 쉽죠? 상가 투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런 데도 여기 보시면 문앤장 내과의원 이렇게 써있는 데 있죠. 이것도 조금 클 거예요.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상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상가주택의 1층만 상가 이런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와요. 주차도 어렵고 이런 거는 주차가 좀 쉽잖아요. 그죠? 건물이 크거나 아파트에 끼고 있으면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이용객들이 주차를 할 수 있어야 여러모로 좋죠. 근데 비쌀 거예요. 네, 비쌉니다.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상가는 아니에요. 비싸서. 제가 지금 있는 데가 반포거든요. 여기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에요. 방송하고 있는, 송출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반포에서 제가 왜 여기다 했는지 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반포 리츠 있죠.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뭐 DH 반포 라클라스 최근에 입주했습니다. 삼풍 아파트 있고 아크로비스타 있고 반포미도 1차, 반포미도 2차, 그리고 되게 가까운 곳에 그 유명한 반포자이가 있어요. 반포자이 엄청 커요. 이것만 해도 한 3,500세대 되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아파트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상가가 여기 별로 없어요. 그럼 이렇게 아파트가 많으면 상가 수요가 엄청날 텐데 상가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다예요. 여기 상가가 다 몰려있죠. 여기 아주 쬐끔 있거든요. 이런 좋죠. 좋은데 비싸요. 좋아요. 확실히 좋은데 비싸다. 워낙 비싸서 공실이에요. 이런 데는. 네. 여기도 상가가 일부 있는데 되게 점조직이잖아요. 좁고.
그런데 여기는 워낙 넓어서 반포의 학원가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쪽문이 있거든요. 쪽문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쪽문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상가 투자할 때 쪽문이 있나 없나를 꼭 보셔야 돼요. 쪽문이 뭐냐면 요런 거, 아파트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로 나올 수 있냐 없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나올 수 있죠. 여기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가 저희 그 스터디 카페거든요. 서리풀 스터디 카페 써있죠. 네, 여기 6층에 제가 스터디 카페 하고 있는데 이런 데가 좋은 거예요. 반포미도 1차가 1160세대인가? 네, 세대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260세대. 1260세대 있고 반포미대 2차가 435세대. 이것만 합쳐도 1700세대 정도 되는데 1700세대가 바로 그냥 뭐 한 1, 2분 거리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제 학원과 제 스터디 카페가. 근데 여기도 여긴데 기타 다른 아파트, 이 넓은 아파트들에 상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일로 와요. 심지어 여기도 학원가가 없어요. 여기도 세대수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서초 레미안 있고 뭐 현대 4차 뭐 여기 뭐 이거 좀 많잖아요. 삼풍 아파트, 마크로비스타. 여기도 갈 데가 없어서 학원 가면 다 이쪽으로 와요. 전부 다 일로 와요. 네, 셔틀을 하든 뭐 부모님이 라이드 해주시든 대부분 이 동네 셔틀보다는 부모님이 라이드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부자 동네라서. 그럼 여기는 그냥 수요가 너무 많죠. 배우 수요가. 네, 비싸도 괜찮은데 근데 이 중에서도 싼 데를 잘 고르면 득이 많겠죠. 네, 좀 이제 납득이 가시죠.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거를 깔고 가시면 돼요. 어떤 데가 상가가 좋은 입지인가. 네, 입지가 답니다. 부동산은. 이해 가시죠? 상가의 입지가 중요하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게 가장 메인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80%는 다 여기 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가 투자의 핵심이 뭔지. 네, 이거는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 투자의 핵심이 무언가? 대단지 아파트 주변이에요. 뭐 충분히 설명 많이 드렸죠. 왜 그런지도 아시겠죠. 네, 대단지예요. 뭐 나홀로 아파트 별로 의미 없어요. 좀 큰 빌라죠. 나홀로 아파트는 별로 의미가 없고 큰 길, 신호등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큰 길을 건너지 않아야 돼요. 그 아파트하고 우리 상가가 붙어 있어야 돼. 신호등을 건너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신호등이 동네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길이 넓으면 넓을수록 다른 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학교와 학생이 많아야 돼요. 학교와 학생이 많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학교 알림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쳐보면 돼요. 원촌 초등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학교를 치면 학생 수가 나와요. 1129명. 그쵸? 그럼 저는 이걸 다 정리를 해두거든요. 여기 보면 원촌 중학교도 있죠. 또 이렇게 치세요. 원촌 중학교 1169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또 이렇게 지도 보면서 학교 주변 학교들의 학생 수 이렇게 보면 돼요. 요쪽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원명초, 뭐 서원초, 원명초등학교 1299명. 엄청 많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학원에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학교들의 이렇게 학생 수를 파악을 일단 해보세요. 뭐 경원중학교도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사정권이죠.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000명이면 훌륭한 거예요. 1000명이 넘죠.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음. 그리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한 700명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뭐 원천 중학교는 1200명 가까우니까 엄청 좋은 거죠. 네, 되게 좋은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700명만 돼도 훌륭한데 1200명이니까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한 500명 수준 되면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한 700명이면.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6학년이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3개학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런 학교들이 몇 개가 있나를 보면 학생 수가 파악되죠. 초, 중으로 보통 파악하시면 돼요. 고등학교는 조금 멀리 다니는 학생들도 있어서 정확하진 않아요. 고등학교는 좀 참고용이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 우선이기 때문에 초, 중까지는 거의 그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럼 너 학원 할 거라서 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구매력입니다. 구매력. 그죠? 내가 뭐 세탁소를 하든 미용실을 하든 학원을 하든 독서실을 하든 뭐 슈퍼마켓을 하든 편의점을 하든 구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구매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40대와 50대예요. 이 말 이해하시죠? 인정하세요? 60대가 구매력이 가장 좋나요? 아니죠. 40대, 50대. 40, 50대는 대부분 초중 학부모입니다. 그러니까 40대에는 대부분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50대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자녀로 두는 경우가 많죠. 이 분들이 구매력의 핵심이에요. 이분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초중학생이 많다, 초중고 학생들이 많다는 뜻은 구매력 높은 40대, 50대 학부모님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 말 이해하세요? 네, 이 맥락을 이해하시면 구매력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있다. 이건 상가로서 입지가 매우 좋은 거죠. 학교 알림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학생 수 파악하는 게 어디다? 학교 알림. 메모해두세요. 네. 공짜로 제가 다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아무 데서도 못 들어보셨죠? 네, 제가 정말 생각 많이 해서 제가 구매력 생각해서 다 짠 거예요. 네, 제가 고민하고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도 아니고. 뭐 이제 제가 얘기하고 무료로 풀었으니까 남들이 이제 이걸 활용하겠죠. 어쨌든 뭐 출처가 저고 저한테 들었다 정도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하지 말고 좀 간지럽지 않나요? 저한테 배웠으면 그냥 배웠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그대로 죄책감 없이 갖다 쓰지 마시고 학교 알림이 통해서 학생 수를 분석하면 구매력이 가장 좋은 40대, 50대가 얼만큼 사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럼 이 40대, 50대는 여기에 밀집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 밀집된 아파트에서 가까운 상가를 사면 손해가 없겠죠. 내가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해도 이 가까운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임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 실패를 거의 안 하는 이유가 이 분석 때문에 그래요. 전 이걸 철저히 다 분석을 하고 뭐 하나 할 때마다 상가를 수십 군데씩 들어가서 분석을 하니까 엔간에서는 실패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상가는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아야 돼요.